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이 비트코인 반등에 다시 한번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2차 하락의 움직임을 배제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약세가 지속됐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탈했던 장기 추세 채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는 이러한 자리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선에 막히면서 곧장 눌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짧은 반등 시도 구간에서 이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이 69K 부근에 강하게 쌓여있던 이 숏 포지션의 물량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시장의 유동성만 다시 한번 빼앗겼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차트에는 눌림이 발생했고 결국 이 세력은 개미들의 물량이 쌓여있는 이런 유동성이 집중된 자리를 그냥 절대 두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미 다들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 실제 매수세 없는 반등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이 개미를 꼬시고 유동성을 털어먹으며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 반대 물량도 털어버리는 움직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당해왔다는 거죠. 이미 이전부터 근본적으로 이 차트에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 강한 지지 구간이었던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한 뒤 다시 올라타더라도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면서 이러한 지지는커녕 빅쇼트와 함께 이탈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러한 반등을 받쳐줄 매수세가 없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 속에서 선물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의 대규모 청산 랠리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반등을 밀어줄 유동성이 대부분 소진이 되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매수 주체인 기관들의 자금, 이 현물 ETF는 어떻습니까? 이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 4개월 연속적으로 순유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와도 이 기관 자금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은 이 껍데기 같은 가짜 반등에 속아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장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이 주요 구간들에서 진짜 유동성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오후 영상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 구조를 이해하고 이 하락장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먼저 지금의 상황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이 장기 추세 채널 69K 부근을 이탈하면서 이 60K 부근까지 바닥을 만들어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반등이 나와도 매수세가 못 받쳐주고 계속해서 눌리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가야 우리가 잡은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겠죠. 지금의 이 약세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그동안 차트에서는 이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 현물 매수세와 매도세보다는 이 선물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강한 강제 청산의 물량들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이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대감을 만들어줄 반등은 나왔지만 오히려 청산 물량과 함께 유동성은 계속해서 소모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선물 시장 외적으로 현물 시장 자본 흐름은 어떤가요? 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매수를 받아줘야 할 기관 자금, 이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연속적으로 4달 연속 강한 순유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 스마트머니들이죠. 헤지펀드들 또한 비트코인의 ETF 포지션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개인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주변만 보셔도 이 하락장에서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계신 분들 예전보다 많이 줄으셨을 겁니다. 이 시장 관심도 자체가 식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구간, 긴 기간 조정 구간에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이 신분을 바꿀 만한 기회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인간 지표들이 떠날 때 항상 이때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금의 이 하락장 속에서 이 시드를 지키면서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람만이 다음 대상승 이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러한 주요 바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면서 이 다시 들어올 유동성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숏 포지션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데요. 지난 하락 구간에서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로 익절까지 해드렸고 이 나머지 물량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에서도 진입을 하면서 공유를 드렸었고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 또한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동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약세 구조 속에서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의미 있는 바닥 구간들을 찾기 위해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큰 구조에서 이 장기 추세 채널선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 126K 부근에서 80K 부근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던 이 첫 번째 하락에서도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들에서 이렇게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해줬고, 반등 시에는 이러한 선들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눌리고 이런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의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채널 이탈하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드렸었죠.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이 장기 추세 채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분, 이런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구간은 이 56K 부분이란 겁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라는 거죠.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왜 이러한 선들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나와주고 이러한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는지, 제가 이러한 채널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주봉 차트로 굉장히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들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그어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채널들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이러한 채널 안에서 반복해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이러한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이 나와주죠. 그리고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강한 하락, 결국 지지를 받고 이 채널을 돌파해준 뒤에는 이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도 이 채널 상단선에 막히면서 이 채널을 이탈하고 이 80K 부분까지 강한 하락, 이후에 다시 지지를 해줬지만 이 반등 시도에 실패하면서 이 채널을 이탈하고 지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 사이클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들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이 굉장히 유효한 게, 다시 이렇게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도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포지션 공유 바로 드렸었죠.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이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제 관점이나 이렇게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이탈했다고 숏 포지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고 있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들이나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시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댓글창에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이상한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익 내실 진성 구독자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만약 처음으로 오신다면 꼭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스윙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고 주유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면서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 만약 처음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실 거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이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이 채널을 완전하게 상방 돌파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이 하방의 관점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결국 직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근 그리고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이 56K 부근, 이런 자리를 의식하면서 이 유동성이 들어와줘야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126K 고점부터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거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그제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박으러 가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잡코인이라고 하죠, 이런 구 알트코인은 솔직히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ETF가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 이런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는 이렇게 저점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에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한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 또한 아직 매집을 대기하고 있고 이 구조상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요.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 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지금은 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바닥에 후보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 이 유동성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건데요.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CD를 지키면서 저점을 잡는 바닥 잡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내일이 주말인 만큼 오늘 밤에도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이 실시간 관점 공유들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의 변동성에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